네, 크리스마스 이브 날 집 앞으로 배달된 닭강정 30인분. 깜짝 선물인가 했더니 누군가 골탕을 먹이려고 허위, 거짓 주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온라인에 달구고 있는 닭강정 30인분, 그 배달의 내막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 팀장, 그러니까 안 시켰는데 30인분이 배달이 왔다고요? 그렇죠. 지금 이 크리스마스 사이에 굉장히 온라인 뜨겁게 달군 영수증 한 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수증 한 장이 있는데요. 바로 경기 분당의 한 닭강정 업체 사장이 인터넷에 올린 바로 저 영수증입니다. 영수증 잘 보시죠? 33만 원어치입니다. 그러네요. 무려 30마리를, 닭강정 30마리를 주문한 영수증인데요. 아니, 일반 가정집이 시킬 양치고는 굉장히 많은 양이잖아요. 하지만 뭐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무슨 파티 하나 보다 하고 이 닭강정 업체는 이 주문 들어온 대로 간 거예요. 근데 그 집에 가보니 그 엄마 안 시켰는데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도 나도 시킨 적이 없다며 어색한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저희 영수증 한 번만 더 볼까요? 여기 단서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보시면 아드님 누구누구 씨가 시켰다고 해주세요. 아들이 시켰다고 해주세요도 아니고 아드님 누구누구 씨가 시켰다고 해주세요. 이 말인즉슨 그 아들이 안 시켰다는 얘기잖아요. 네, 저는 이 아드님 누구누구 씨가 시켰다라기보다는 사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단서긴 한데요. 그 집에 어머님이 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아들을 향한 타겟도 되지만 어머니를 향한 타겟도 되는 거죠. 그렇네요. 사실 표정이 되게 밝았다면 정말 이것이 선물이라고 생각했지만 너무 표정이 어이없어 하시니까 아마 이 배달업체 직원이 물어봤나 봅니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말을 하기를 우리 아이가 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그 가해자가 아무래도 골탕 먹이려고 보낸 것 같다라고 얘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아이를 괴롭히는 그러한 친구라는 말도 아깝습니다만 그 가해자들이 보내는 거 맞습니까? 네, 이 내용을 이제 점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공개를 한 것인데요. 그 통화를 했던 대화 녹취록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제 이름이 모모인데 모모 이름 대시고 아드님이 시키셨다고 하시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라고 이제 그런 녹취록이 이제 다 한 방송사를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됐고요. 그 점주가 다시 이제 어머님께 이제 통화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가해자는 학생도 아니었고요. 학생도 아니었고 피해자도 20살 넘은 이제 성인이고 가해자도 21에서 4살 정도에 이른 성인들이라고 하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는 그때 당시에 이제 학생들이었던 사람들이 지금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골탕을 먹이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런데 집으로 배달까지 시켰다는 건 이 피해자의 집 주소까지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섬찟한 이야기이기는 해요. 물론 지금 점주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아이를 괴롭혀 왔다 하는 얘기는 점주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점주는 본인이 만들어낸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당 피해 학생의 어머니한테 들은 말을 점주는 옮기는 걸로 보여요.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한데 이제 그 얘기인즉슨 그겁니다. 내 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 학교 폭력 다른 가해자들한테 그 피해를 당해왔는데 지금 20이 넘어가지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협박과 갈취를 이어가고 있어서 고통스럽다. 얼마 전에는 아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을 해가지고 300만 원을 뜯어간 적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더니 집으로 이렇게 배달을 하면서 당신네 집 주소까지 알고 있다. 아들 생각해서 그러지 마라. 이런 협박용으로 닭강정을 보낸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거의 아버지를 향해서 협박을 한 거군요.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정말 백권양보해서 고교 시절에 한 괴롭힘은 그야말로 처리 없어서 한 거라고 쳐도 이 성인이 이어서 이렇게 끈질기게 당하고 그리고 괴롭히고 이게 정말 말이 됩니까? 이게 청소년 범죄를 약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처음에는 그 사춘기 때 우리가 얘기한 청소년 시절에만 이루어지는 범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땐 감정적으로 어떤 통제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범죄인데요. 생애적으로 계속 지속되는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자기의 희생물들을 타겟으로 삼게 됩니다. 그들을 경제적인 착취 수단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요소로 해소 요소로 자신들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수단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아마 이 피해자를 그래서 그렇게 선정하게 된 것 같고요. 특히 아마 이 어머니가 아실 정도면 이 집안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거론이 됐을 거고 이 가해자도 만났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랬을 때 자기들 어떻게 보면 보복이라고 할 수 있고 난 계속 너희들을 괴롭힐 거라는 어떤 메시지도 됩니다.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 이해가 가지 않는 건요. 이 와중에서 이렇게 보복이나 뭐 상처를 받는 거는 피해자 쪽이라는 거죠. 지금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는 게요. 네, 실제로 이 네. 그 업체 측 점주하고 어머니가 통화를 했었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아이 신상이 밝혀질까봐 그리고 감금이나 협박 문제는 경찰과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아까 뭐 변호사님이나 뭐 위원님도 얘기하시겠지만 이게 뭐 처리가 된다고 해도 굉장히 강한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피해자들은 이걸 자신들의 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협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 아드님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인데, 근데 지금 성인이 됐잖아요. 형사처벌 그럼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성이니까 당연히 받을 네. 수 있고요. 형사 미성년자는 뭐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 처벌을 받지 않고, 그리고 형사 14세 이상이라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뭐 소년 보호 처분이라고 해서 1호부터 10호 처벌을 하고 있는데, 뭐 이 사안은 당연히 지금 뭐 성인이 됐기 때문에 형사 처벌하는 데는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장난 주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네. 점주가 별도로 대응을 또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배달을 간 당시에는 이제 어머니한테 결제를 받았나 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장난치고는 너무 심한 장난이라고 판단이 된 거죠. 업주는 일단 닭 일부 가격은 다시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요. 이제 이렇게 장난 주문을 한 가해자에 대해서 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을 온라인을 통해서 좀 밝힌 네.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영업 방해로 이제 고소를 한다는 네. 거잖아요. 변호사님 그러면 괴롭힌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영업 방해, 거짓 주문을 한 부분도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네, 형법 제314조 네. 업무방해에서는 이제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하거나 그리고 기타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거짓 주문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제 착오를 일으킨 게 맞아서 영업방해로 이제 충분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화 주문을 했던 녹취록이 증거로서 이제 수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고교 시절에 괴롭힌 부분은 증거가 또 네. 많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는요, 네. 이 어머니가 지금 뭐 오직하면 그렇게 처신하겠지만 어머니의 지금 이 태도는 옳지 않아요. 네. 보복이 두려워서 계속해서 묵과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가중돼요. 계속 요구하는 게 많을 거예요. 이거는 제 생각은 이미 300만 원 휴대폰 요금. 개설해서 한 거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 이전에 고등학교 시절에 그 공소시효가 살아있다면 네. 그 이전에 괴롭힘하고 폭행한 사실 같은 것도 간접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그 입증해가지고요. 전부 포괄해서 경찰에 고소하고 아주 그 건건히 강력 처벌해가지고 두 번 다시 이런 짓 못하게 하지 않으면 네. 아드님 여전히 종속돼가지고 힘들게 살아요. 네. 지금 어떤 세상인데 이따위 행동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론화된 만큼 어머님도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요. 경찰도 부디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 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